예,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심재권 의원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두 위원회 함께 연석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진술, 법무부 장관 진술, 상해 총영사 진술 세 가지 모두 다 다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하시는. 아이고, 저희는 지금 여기서 맞춰서 시간 맞춰서 하려고 그래요. 이제 셋인데? 아니, 심층 못 온다며. 아니, 저 온다고 그랬어요. 언제? 아이고, 그랬어. 네, 새로 하시죠, 그럼 새로. 그래, 새로. 미안합니다. 자, 우리 신태구 아니, 이건 저 심 선배님이 하시고 저희는 병풍하고 한 마디씩만. 저기 처음부터 우리 다시 이야기해요. 괜찮습니까? 예. 이번 서울시 먼저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심재권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신경민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이십니다.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외교부 장관, 상해 총영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진술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진상을 밝혀서 국제적으로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 외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합동연석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3건의 문서에 대해 중국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힌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백상 선양 총영사 등의 국회 증언이 엇갈리고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3건의 문서 모두 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외통위에서 1개의 문서만 외교부가 관여했다고 하자 황 장관은 다시 19일에 나머지 2 문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했다며 말을 바꿨다. 이 2 문서에 대해 사건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조백상 선양 총영사는 21일 오전 외통위에서 담당 영사의 개인 문서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완전 개인으로서가 아니고 담당 영사가 중국의 문서를 번역해서 확인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한 담당 영사가 중국과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수한 것은 아니라며 제3자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황 장관이 말한 공식 외교라인을 통했다는 증언과 배치된다.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 조작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며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하는 불미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말이 엇갈리고 핵심 당사자의 증언이 번복되고 있다. 증거조작 사건의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사법당국에 대한 불신과 외교적 망신만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이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며 형사 책임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정부 당국은 오히려 자체 진상조사단을 통해 조사하겠다며 책임 소재 파악과 진상규명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에 우리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과 법사위원 일동은 이번 증거 조작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엄벌에 앞서 법무부, 외교부 2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나와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 외통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제63조에 따른 협의를 통해 외통위 법사위 연석회의를 즉각 개최하라. 2014년 2월 23일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예, 이상입니다.
저희 외통위 상임위원들과 법사위 상임위원들은 이처럼 국회법에 따라 두 상임위 연석회의를 즉각 열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혹시 우리 기자님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나가서 하시면 돼요. 추가할 게 뭐 있어요? 네, 이제 좀 추가하시죠.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먼저 첫째, 조백상 총영사를 검찰 조사팀이 불러서 13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고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조백상 총영사를 소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조사팀이 만약 감찰의 차원이라면 조백상 총영사를 부를 권한이 없고요. 내사, 수사를 전제로 한 내사 차원이면 부를 수는 있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감찰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믿고 이른 시간 내에 수사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 사건, 공문서 조작 사건을, 중국 공문서 조작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과연 합당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대체로 추정컨대 이런 경로로 이 사건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누군가 있었습니다. 그게 국정원 요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협조하는 누군가가 또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식 루트, 2단계부터 공식 루트가 시작되는데 심양 총영사관의 이인철 영사입니다. 그리고 조백상 총영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수된 여러 자료들, 문건들 이런 것들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국정원 대공수사팀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검찰의 수사가 있습니다. 검사에 의한 수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기소 이후에 공소 유지를 위한 검사의 관여 단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고 2심에서 모든 문제의 3건에 위조됐다고 중국이 주장하고 근거를 대고 있는 그 3건의 문서는 항소심 2심에서 검사에 의해서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단계에서 검사는 적어도 국정원 직원과 함께 수사하거나 그 이후 단계인 검사만에 의한 수사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검사에 의한 공소 유지 단계가 있습니다. 즉 전체 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검사가 관여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3개의 문건은 모두 다 2개의 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2개의 버전이 생긴 게 아니라 변호인 측에 의한 강력한 반대 증거가 제출돼서 그래서 원래 제출된 첫 번째의 문건들이 위조 혹은 조작 혹은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법정에서의 논쟁 이후에 제출된 새로운 문서들입니다. 3건의 문서들은 따라서 적어도 여기에 관여했던 공소유지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이 문건이 이상야릇하다. 이 문건이 더 나아가서는 날조됐다라는 가능성을 의심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오로지 국정원 대공수사팀이 만들어준 대로 믿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얘기하는 우리나라 국정원법이 얘기하는 검사에 의한 최종적인 수사 단계와 검사에 의한 공소유지 단계는 완전히 바지저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법을 어긴 겁니다. 수사 절차에 의해도 국법을 잠탈하고 탈법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혹은 일부 검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이 특별조사팀에 의한 조사는 그 조사의 형식과 내용이 일단 불분명하고 감찰인지 내사인지 수사인지 두 번째는 과연 이걸 조사할 자격이 있는 건지 이 어마어마한 문서 날조 의혹 사건의 중심축으로 관여를 했던 검찰이 이것을 조사할 자격이 있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 의원 얘기에 덧붙여서 저도 몇 가지 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이 검찰은 문서 조작, 중국 공문서 문서 조작과 관련해 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위조의 증거를 위조인 줄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사실 검찰 자체가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조사 내지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도대체 중국 이 사건 또 남매 간첩 조작 사건,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셀프 조사를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점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조사를 받아야 될 기관이고 수사를 받아야 될 기관이고 증거와 관련해서 이 사법정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될 기관이 지금까지 이처럼 수상한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체 감찰을 통해서 고백을 해야 될 기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백상 이 총영사를 불러다가 조사인지 수사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해야 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범죄 사실의 입증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를 보면은 이 사건을 보면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될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영사 입증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그 입증 사실을 입증됐다고 거짓말을 하다 들킨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송치를 하고 기소를 하면서 입증을 해야 될 사실을 해외에 나가서 신분을 바꾼 뒤에 이것이 입증됐다고 공식 문건을 통해서 다시 법정에다가 내는 아주 묘한 이 순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이 법정 내지는 경찰, 검찰 다 관련해서 이 입증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 두 번째로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이 사건을 덮는 것이 애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애국이 아니고요. 뭐가 애국인지 한번 자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중국을 모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중국은 지난 2달 동안 이 문건이 활용, 용정 내지는 길림성 정부, 연변자치주 포함해서 중국 정부가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를 모욕할 일이 아니고 중국 정부가 이렇게 공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단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건이 어떻게 발급됐는지를 이제 우리가 설명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 정부를 모욕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 사안의 본질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것 지적드립니다. 중국 정부를 모욕하거나 애국으로 포장하는 일을 즉각 그만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또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